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민, 혜원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볼 건 리드 에시드 스토리지 배터리라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은 납, 축, 전지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점점 이제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주정은 그 뭐 기름 넣어서 가는 그 차죠. 뭐 내연기관 차죠. 그 내연기관 차에서 그러니까 기름 넣어서 자동차 부릉부릉 운행하긴 하지만, 그 자동차 안에서 우리는 많은 정기적인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뭐 차 안에서 뭐 라디오 들을 수도 있고요, TV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뭐 추우면 히터 틀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게 그 안에서 정기적인 어떤 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 차 안에서 여러 가지 뭐가 필요하다? 그 전기가 구동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이제 자동차가 운행할 때 그 만들어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제너레이터가 차에 있고요. 그 제너레이터로부터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보관하고 있는 뭐냐면은 그 축전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납축전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의 모든 자동차 있죠. 그러니까는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연료 자동차 빼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그 자동차에는 다 납축전지가 하나씩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치자면 얘는 전 지구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녀석은 2차 전지여서 충전 방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1, 이제 방전 과정, 요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납축전지는 바로 H2SO4 조건에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산 수용액이긴 한데 수용액이 억수로 진해요. 굉장히 진해요. 내 기억으로 9몰 농도인가 그래요. 9몰, 억수로 진해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그래서 이 굉장히 강산 조건이기 때문에 이 납축전지는 분해를 한다거나 하시면 안 돼요. 분해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그 엄청난 강산 수용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손이나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옷 같은 게 닿으면 불 나요, 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 자, 그럼 어쨌거나 여기서도 산화 반응은 있을 거고요, 환원 반응이 있겠죠. 그럼 그 산화 반쪽 반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요렇게.
산화니까 전자를 잃는 거죠. 그럼 전자를 잃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납솔리드를 씁니다. 납솔리드가 납 2가 플러스. 짜잔. 이게 이제 제목을 쓸까? 제목을 하나 쓸까? 납의 산화. 그럼 이제 솔리드가 납 2가 플러스. 짜잔. 이렇게 되는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PB2 플러스는 SO4 2-와 침전을 형성합니다. 이거 자체가 아주 강산 조건에서 진행된다고 했죠. 그러면 황산이 천지백가리인 수용액에다가 얘가 담겨 있기 때문에 황산에 있는 SO4 2- 이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럼 만들어지자마자 얘가 얘랑 반응해서 뭐가 되겠어요? 바로 침전이 만들어지겠죠. 그 침전이 바로 뭐다? PbSO4 솔리드. 그것은 얘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봐. PB 솔리드에 SO4 2-가 더해져서, 왜냐면 얘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다음 PbSO4 솔리드. 이렇게 되는 게 산화 반쪽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원 반쪽 반응. 이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그럼 이 환원 반쪽 반응은 납 4가가 있습니다. 요게 환원을 해요. 그럼 납 4가의 환원은 짜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자연계의 납 4가는 항상 어떻게만 존재하냐면 PbO2 솔리드, 이 또한 침전입니다. 즉 납 4가라는 건 우리 자연계에 홀로 절대로 자유롭게 존재할 수 없고, 납 4가는 항상 PbO2 침전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반응식을 어떻게 다시 구성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겠죠. PbO2라고 쓰고요. PB2 플러스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 산소 2개가 있으니까 여기도 산소 2개를 더해야 되겠죠. 그럼 산소 2개를 더하는 방법은 H2O를 2개 더하는 거죠. 그렇게 더해놨더니 H 플러스가 생기네. 그럼 H 플러스가 여기 4개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죠. 그럼 여기다가 4H 플러스를 더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강산인 H2SO4 조건에서 납 2가는 항상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SO4 2-랑 더해져서 침전이 된다고 했죠. 그럼 얘를 침전으로 만들고 싶어? 양변에 SO4 2-를 더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얘를 다 한꺼번에 쭈르륵 더해서 써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PbO2 솔리드가 4H 플러스의 SO4 2-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써도 돼요. 그럼 이제 쓰면 4H 플러스의 SO4 2-의 전자 2개가, 자, PB2 플러스하고 SO4 2-가 더해지면 PbSO4 솔리드 침전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H2O. 이게 바로 환원 반쪽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전체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짜로 쓰자면 이거예요. 전체 반응은 여기 환원이고요.
여기 산화잖아요. 그럼 저 두 개를 더해요. 그럼 알자는 뭐냐면 바로 PB0가 하고요. PB4 플러스가 반응을 해서 그냥 PB2 플러스가 두 개가 되는 거. 이게 그냥 알자 반응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얘는 산화를 했고 얘는 환원을 한 건데 납0가의 산화된 형태와 납4가의 환원된 형태가 같기 때문에 이 알자 반응식을 보면 좀 묘하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 납4가는 항상 어떤 형태로 PbO2 산화물 상태로 존재하고 납2가는 지금 황산수용액에서 PbSO4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이꼴로 표현하고 얘를 이꼴로 표현한 거지. 그래서 결국 얘에다가 얘를 더해. 그럼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전체 반응은 이제 알자 반응 제목을 뭐라 쓸까? 알자 반응 실제 반응 걸 쓰면 요거에다 요걸 더한 거니까 더하면 되는데 그게 뭐 쓰게 그러네. 그냥 그냥 쭈루룩 그냥 다 쓸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체 반응이 컨닝을 할 수밖에 없겠다. PbO2 솔리드 PB 솔리드 그 다음에 H2SO4 그 다음에 PbSO4 솔리드 EH2.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에다가 얘를 더하면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 두 개 소거되고 PbO2 PB, PbO2 PB 있고 SO4E- SO4E- 있는데 H 플러스랑 더해서 그냥 한꺼번에 H2SO4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PbSO4 침전이 두 개가 만들어지고 물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납축전제에 일어나는 전체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때 그 전체 전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전이를 좀 생각을 해보면 환원전이 있잖아요. 이 환원전이의 표준 전이가 얼마냐면 이 제로가 1.63V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산화전이가 얼마냐면 0.30V예요. 보통 환원전이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반응식을 산화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냥 산화전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럼 얘를 먼저 썼으니까 1번, 얘를 2번. 그럼 반응식은 어떻게 돼요? 전체 반응식은 저 반응식 두 개 그냥 더했을 뿐이잖아요. 그럼 이때 전체 표준전이는 어떻게 해? 저기에 있는 E1 제로에다가 E2 제로를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쓸 때부터 산화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 전이를 그 환원 전이에다 그냥 바로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93V의 표준 전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구동되는 게 바로 납축전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때 이게 방전 과정이면 자, 충전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충전 과정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방전 과정의 역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납축전지에 이 정도의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이걸 가지고 차에서 라디오도 듣고 에어컨도 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차가 운행이 돼서 그 바퀴가 돌기 시작하면 바퀴 주변에 붙어있던 제너레이터가 같이 돌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그 전기 에너지가 동시에 얘를 거꾸로 또 이렇게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동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건 충전 과정, 얘가 이렇게 되는 건 방전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7.4에 리튬
아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교재에 보시면 230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그 준달 책에는 소개가 잘 안 되거든요. 옥스토비 책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아주 자세히라기보다는 뭐 다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인호 교사가 옥스토비 책에 그 훨씬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옥스토비 책에 나오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 설명을 했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야 되는데 얘가 좀 설명이 길어요. 1시간 넘어. 좀 길어. 그래서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내가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고 이인호 선생님 수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기 때문에 전혀 뭐 생경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강의를 제공할 테니까 교재는 지금 이걸 쓰면 돼요. 이걸 쓰면 되니까 요거 그대로 좀 보시면 돼요. 이게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그 저자마다 약간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인호 교사는 옥스토비 관점의 리튬 아이온 배터리 표현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그거를 내가 지금 강의를 제공할 테니까 그걸 보고 좀 이제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수업 시간에 소개했다는 얘기는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제공할 테니 그거를 보고 좀 예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볼 거냐면 232페이지에 거기 뭘 할 것이냐. 232페이지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연습 문제 22번이 있어요. 요거 중요해.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하기에 앞서 문제 한번 읽어보고 한 30초 동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승우가 거기 연습 문제 22 보고 있죠? 보이죠? 승욱이 있죠? 우기 승욱이 거기 있죠? 연습 문제 22 찾았죠? 찾았죠? 자, 한번 슬쩍 읽어봅시다. 읽어봐야 이제 뭔 말인지 슬쩍 알 테니. 자, 얘를 이제 소개하는 이유는 우선 얘가 이제 카이스트 기출이죠. 카이스트였나? 서울대였나? 아니 뭐 생각. 카이스트.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기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얘기를 좀 하면 그 2018년인가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노벨상을 받아요. 노벨 프라이즈. 여기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이제 그 일본에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제일 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계 미국인. 근데 이제 그 사람 인터뷰를 들어보니 그 사람은 이제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뭐 여하튼 그래서 그 양반이 이게 이제 당연히 노교수죠. 노벨상 받을 정도면 나이 많으신 분인데 어쨌건 이제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인가 17년인가 그래요. 그럼 이제 당연히 그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게 시험에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서울대 입시에 그 이제 대비를 해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 강의를 좀 자세히 했었죠. 그랬더니 그 해에 서울대에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 관련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내가 드린 수업 그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 보시면 그 해에 이제 서울대 기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시고 그 해에 카이스트에서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하여 얘는 리튬 황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랑 구동이 비슷하게 되거든요.
구동이 비슷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이 리튬 황 배터리로 이라는 게 상당히 요즘 실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나 봐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이걸 실험해 낸 건데 여기 이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어떤 데이터가 하나가 나와 있냐면 이런 데이터가 하나가 나와 있네요. 짜잔. 이렇게 되고 이때 표준 전위가 마이너스 3.04V. 그 다음 또 하나는 황이 있는데 얘가 전자 두 개를 받아들여 가지고는 황 2 마이너스. 이게 될 때의 표준 전위는 마이너스 0.48V.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표준 환원 전이죠. 환원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이때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1. 전체 반응을 만들어라. 전체 반응식을 만들어라. 자, 그럼 전체 반응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잘 보시면은 이 리튬하고 황 중에 누가 환원이 더 잘 될까요? 바로 전기임성도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황과 리튬, 당연히 어디가 더 크고 작겠습니까? 바로 황 쪽이 더 크겠죠. 리튬의 전기임성도는 어느 정도예요? 1 정도고요. 그러니까 1 얼마, 1.1 그 정도고요. 황의 전기임성도는 2.6 정도예요. 그러니까 황이 전기임성도가 더 확실히 크죠. 뭐 그걸 떠나서 금속이고 비금속이니까 또 당연히 비금속이 전기임성도가 더 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실제로 환원되는 건 누가? 황이 환원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황이 환원되고 리튬이 산화된다 라고 한다면 이 반응식을 이제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짜잔 해서 황의 표준 환원 조니까 마이너스 0.48V고요. 그 다음 리튬의 표준 환원 전위는 마이너스 3.04V. 그걸 어떻게 위의 사료를 빼주면 전체 반응식이 만들어지겠죠. 다만 전체 반응식을 만들 땐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곱하기 2. 하지만 전위는 그대로. 그래서 위의 사료를 빼가지고는 얘를 전체 반응식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네요. 황에 리튬 두 개가. 그래서 황은 2-가 되고 리튬은 1+가 되는 것이 전체 반응식이 될 거고요. 이때 여기에서 전체 반응의 표준 전위는 여기서 이걸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0.38 빼기 마이너스 0.04 해주시면 그 계산 결과가 2.56V가 나오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동되는 게 바로 리튬 황 배터리의 전체 반응과 전체 환원식이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문제는 2번이에요. 자, 1번은요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수능만 공부해도 여기까지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화학 2에도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2번이 2번.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자, 재밌는 건 이 배터리의 배터리의 구동 전해질 용액의 용매로
물. 자, 용매가 물이다. 뭐 수용액이라는 얘기겠죠. 을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라. 왜 그런지 설명하라. 이게 2번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제시된 데이터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그 또 묘한 반응이 나오네요. 얘가 짜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반응에 표준 전위가 마이너스 0.83. 짜잔. 이렇게 된다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어디서 설명하라고 하냐면 인더 충전 과정에서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자, 앞서 이 과정은 방전 과정이에요. 방전 과정. 즉 이하고 이하고 반응시키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쿨쿨 나온다는 얘기지. 그 방전 과정의 역 과정이 충전 과정이라고 했죠. 그 충전 과정에서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때 용매가 물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를 설명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요겠죠. 1. 바로 충전은 방전 과정의 역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충전은 방전 과정의 역과정이다. 그러면 충전에서 잘 보세요. 황이 환원됐다고 했죠. 방전에서 황이 환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충전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의 역과정이 돼야 되니까 충전 과정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충전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각 경우의 전체 전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1. 기존의 리튬 황의 경우. 자, 기존의 리튬 황의 경우는 방전 과정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방전 과정이고 이게 충전 과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기존의 충전 과정에서는 황 E-가 리튬 플러스랑 반응을 해서 황과 리튬으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의 전체 전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이 반대가 됐으니까 전위도 반대가 되겠죠. 마이너스 2.56V.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외부에서 2.56V 이상을 공급하면 충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존 배터리가 잘 작동이 되면 2.56V를 줄 경우 이 반응이 역반응이 되면서 충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아이고, 사례들. 자, 근데 이렇게 잘 작동되던 게 난데없이 뭐
뭐 사용할 때 실수라거나 아니면 뭐 제조 과정의 문제 때문에 물이 껴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찍을게요. 진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환원식이잖아요. 여기 환원식.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보시다시피 이 H2O 리퀴드가 환원이 되고 다시 제목을 써야지. 이 그렇다면 물 황의 경우 물론 생각을 해보면 환원이 돼야 되니까 이 충전이 돼야 될 경우는 H2O 리퀴드가 전자랑 환원 반응이 돼서 수소기체가 되고 OH-가 만들어질 때 그때 표준 전위가 마이너스 0.83V라고. 맞죠? 자, 그 다음에 누군가 그 산화가 돼야 되잖아. 그 산화가 된다고 할 때 여기에는 요 황이 관여를 할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위의 사례를 훌렁 빼줘요. 그것도 뭐 전자 개수가 또 똑같으니까 훌렁 빼주시면 이렇게 되겠네. EH2O 리퀴드 더하기 황 E-가 수소 기체 OH- 그리고 황, 이렇게 되면서 이제로 네트가 어떻게 돼? 여기서 이걸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0.8점에서 마이너스 0.48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값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0.35V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외부에서 바로 0.35V 이상을 공급하면 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이 2.56하고 0.35를 비교하면 어디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어디가 상대적으로 더 작다는 얘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만약 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충전 과정에서 리튬 플러스가 아니라 물이 먼저 환원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왜? 필요한 전압이 더 작잖아요. 리튬이 그대로 환원이 되려면 여기에는 2.56V가 필요하지만 물이 환원될 때는 전체 반응에서 0.35V만 있으면 되니까 이쪽이 훨씬 더 반응이 수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먼저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될 테니 리튬은 뭐냐면 충전 과정에서 작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리튬은 아무런 활용을 하지 못하고 황만 반응을 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후에 황과 리튬만 남게 되고요. 배터리는 끝나는 거죠. 왜? 배터리가 구동이 되려면요,
보시다시피 리튬 플러스. 자, 배터리가 구동이 되려면 보시다시피 황하고 리튬 염가가 있어야 역반응이 돼서 역반응이 돼서 이제 방전이 되고 충전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이제 요 과정이 충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방전이 되려면 요렇게 돼야 이게 방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방전이 되려면 보시다시피 황이 염가고 리튬이 염가일 때 염가가 있을 때 방전이 돼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껴들어가 있으면 물이 반응을 해버리고 이 리튬은 이 상태에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이 반응해서 황2-는 황이 되는데 리튬은 반응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되니까 얘하고 얘가 공존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공존하면 그 이후는 충전이건 방전이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충전 과정이 되려면 이 두 개가 있어야 충전이 되고요. 방전 과정이 있으면 이 두 개가 돼야 방전이 될 텐데 물이 껴들어가면 얘가 반응을 못하고 얘만 이렇게 바뀌니까 물 때문에 얘하고 얘가 공존하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때는 그 이유는 정반응도 역반응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왜? 정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면 보시다시피 반응물이 없고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생성물이 없으니까 더 이상 배터리는 구동되지 못하고 배터리는 성능을 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 뭐 어떻게 된다? 물이 껴들어 있게 되면 배터리가 구동이 안 된다를 보여주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걸 넘어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반응이 진행이 되면 수소기체가 발생되죠. 수소기체는 아시다시피 위험한 녀석이에요. explosive.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성은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이제 구동 방식을 보게 되면 물이 껴 들어가 있을 경우 배터리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배터리에서는 물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물이 아닌 용액 속에서 전해질이 움직일 수 있도록 비수용액 용매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자, 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막 벌컥벌컥 마실 정도 이런 물도 물이지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도 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증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리튬을 사용하게 되는 이런 배터리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플라스틱 같은 걸로 완전히 패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완전 닫힌 게예요. 완전 닫힌 게 속에서 이 뭐냐면 더 이상 수분 같은 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플라스틱으로 패킹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패킹이 만약에 사용하다가 충격을 통해서 찢어지게 되면 그쪽으로 수증기가 들어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배터리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다 쓰였어요? 다 썼죠? 어이, 완전 중요해. 됐다. 자, 그 다음 뭐 해볼 것이냐. 233페이지에 7.5 퓨얼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7.5 퓨얼셀. 자, 칠판 지웁니다. 칠판 지우자. 미쳐. 자, 그 다음 해볼게. 이것도 이제 완전 중요하다. 자, 이 퓨얼셀 바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뭐 수소연료 자동차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녀석입니다. 자, 이 퓨얼셀은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물질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계속 생성됩니다. 이 퓨얼셀은 충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충전이 아니고요. 물질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이 녀석은 열린 개입니다. 자, 이게 되게 독특한 게 여러분 아까 뭐 우리가 르클랑셔 쉘도 있고 알칼라인 드라이 배터리도 있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 배터리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한 뭐 리튬 아이온 배터리나 리튬 황 배터리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배터리는 다 열린 개예요, 닫힌 개예요? 싸그리 다 닫힌 개죠? 여러분 그 휴대전화 뜯을 수 있어요? 뜯으면 AS 안 되죠. 그 다음에 건전지 사서 뜯을 수 있어요? 뜯을 수는 있으나 뜯으면 못 쓰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배터리는 닫힌 개라고요. 즉 물질을 외부에서 따로 공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실제로 충방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근데 이 퓨얼셀은요 열린 개여서 물질을 자유자재로 공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물질을 계속 공급하면 원하는 대로 전기 에너지를 계속 생성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퓨얼셀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수소 연료전지. 수소라고 하는 물질을 계속 공급하면 전기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서 뭐 자동차가 운행을 하건 어떤 뭐 기기가 뭐 이렇게 구동이 되건 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퓨얼셀 최근 이제 에너지 문제 때문에더라도 아주 중요한 녀석인데 이 녀석이 이제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지금 첫 번째 1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자, 그럼 얘는 자, 첫 번째 1. 첫 번째 1이 아니고 그럼 얘는 바로 H2와 O2로 구성되는 프로토타입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가 이제 억수로 많이 개발이 돼서 실제로는 수소기체가 아니라 뭐 휘발유, 알코올 등으로도 다 연료전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포도당 이런 걸로도 다 돼요. 전부 다 돼요. 그래서 포도당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입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연료전지와 관련해서 가장 경제성이 높고 중요한 게 바로 수소와 관련된 연료전지라 수소하고 산소를 가지고 연료전지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염기성 조건. 염기성 조건에서 퓨얼셀이 구동이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를 비교하면 짜잔 짜잔. 자, 전김성도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나요? 당연히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산소의 전김성도는 3.5, 수소의 전김성도는 2.2니까 당연히 전김성도가 클수록 산화되겠어요, 환원되겠어요? 얘는 바로 자발적으로 전김성도가 크니까 전자를 받아들여 환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산화가 돼야 되겠죠. 냠냠.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뭘 해볼 것이냐? 염기성 조건에서 환원 반쪽 반응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환원된다고요? 여기 있는 산소가 환원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O2 가스입니다. 환원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환원은 전자를 받아들여서 여기 있는 이 산소를 뭐로 만들겠습니까? 산화수가 0가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전자를 받아들여 만들 수 있는 가장 흔한 산화수가 뭐예요? 바로 산소 2-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산소 2-라고 쓰고 여기 산소가 2개니까 2. 그럼 보시다시피 전화량 보존을 맞추려면 4 이렇게 써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쓰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산소 2-가 홀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알짜 반응식이 될 텐데 이거를 염기성 조건의 이제 실제적인 반응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실제 반응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O2 2-로 흔하게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은 뭐예요? 특히나 수용액 중에서. 그게 바로 H2O겠죠. 맞나요? 그래서 O2 2-가 이렇게 되는 건 알짜 반응식으로 맞지만 물속에서 O2 2- 산화수는 무조건 H2O 형태로 존재하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는 생겼는데 여기는 없는 녀석이 있죠. 바로 수소죠. 수소가 4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수소 4개를 더해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구동이 어디서 된다고 했어요? 염기성 조건에서 된다고 했죠. 그럼 염기성 조건이니까 H+는 없어야 되겠죠. 그럼 H+ 개수만큼 OH-를 양변에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전체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 2개가 반응해서 물이 되겠죠. 그 물이 얘랑 소거가 되면 최종적으로 O2 가스가 EH2O랑 반응을 하고 짜잔 전자랑 반응을 해서 여기서 뭐가 맹걸어지겠습니까? 바로 4OH-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염기성 조건에서 구동되는 산소의 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산소의 환원 반응에 대해 보시다시피 그때의 표준 산원 전위가 얼마냐면 P0가 0.4011 볼트라고 되네요. 자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산화반 쪽 반응입니다. 자, 이때 산화반 쪽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누가 산화한다고요? 여기는 수소가 산화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소가 산화되는 거니까 알짜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 0가가 수소 1+가 되면서 전자를 뽀롱 이렇게 내어놓는 거겠죠. 맞죠? 자, 근데 실제 반응은 어떻게 될 거냐면 수소 0가가 자연계의 수소 0가로 저렇게 원자로 존재하지 않죠. 어떻게 존재해요? 바로 수소 기체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H+로 수용액 중에서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소 원자가 2개니까 여기다가 2를 써주시면 전자 2개를 이렇게 더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런데 지금 무슨 조건? 염기성 조건. 그럼 염기성 조건을 만들려면 H+가 없어야 되잖아. 그럼 양변에다가 EOH-를 더해야지. 그럼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얘하고 얘하고 반응을 해서 H2 가스에 EOH-, 그 다음 요노 더하면 EH2O 리퀴드, 그리고 전자 2개가 떨어져 나오는 반응이 진행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이때 이 반응의 전위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바로 0.8280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세 번째 염기성 조건의 전체 반응 어떻게 될까요? 염기성 조건의 전체 반응 바로 여기 있는 요 반응식 하고요, 여기 있는 요 반응식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건 환원이고 이건 산화니까 더해주시면 되겠죠. 다만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기수가 같아야 되니 여기는 4고 여기는 2잖아요. 그럼 여기다가는 전체적으로 곱하기 2 해가지고는 요놈하고 요놈을 더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는 확실히 환원 반응으로 쓰여 있고 하나는 산화 반응으로 쓰여 있으니까 요렇게. 그럼 여기 2배 해가지고 얘를 더한다. 그럼 전체 반응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되겠네. H2 gas, O2 gas, 그 다음 EH2O liquid. 그래서 다 소거가 되죠. 그래서 얘다 소거되고 OH-도 다 소거가 되죠. 그럼 이 경우 요곳에 전체 전이는 값이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주어진 반응은 그냥 그대로 더했죠. 뺀 게 아니고 더했죠. 더해서 전체 반응을 만들면 전이도 그냥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반응식을 2배, 3배 해도 전이는 바뀌질 않으니까 표준 전이의 경우 0.8280 더하기 0.4012를 그냥 그대로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환원 전이로 그냥 표현이 된 거고 얘는 산화 전이로 표현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산화다 환원이다 구분하지 마시고요. 반응식을 더하면 전이도 더하고 반응식을 빼면 전이도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이 두 개를 더하잖아? 그러면 값이 뭐가 나온다? 바로 그 유명한 1. 얼마요? 291 볼트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소기체를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불을 질러 태워도 연락이 나오지만 이렇게 전극 반응을 이용을 하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이렇게 1.291V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때 두 번째 이 산성 조건. 왜냐면 수용액에서는 염기성만 있는 게 아니라 산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산성 조건에서는 어떻게 구동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도 첫 번째 일 환원 반쪽 반응을 작성해 봅시다. 자, 산성 조건에서의 환원 반쪽 반응. 자, 무조건 누가 환원이에요? 산소가 환원이고 수소가 산화죠. 산소 환원, 수소 산원. 산성이건 염기성이건. 그러면 산성이건 염기성이건 환원은 무조건 산소가 하는 건데 그 산소에 그 뭐냐면 그 환원 반응이 어디 있어요? 여기인데 여기. 이거 그대로 쓰면 되지. 바로 이렇게 O2 가스, 그 다음 4H 플러스 4E 마이너스 해가지고는 EH2O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뭐냐면 여기에 막판에 OH 마이너스를 더하기 전인 요만큼이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게 산성 조건에서 구동되는 거고 거기에 OH 마이너스를 더해서 염기성 조건으로 구동되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OH 마이너스를 더하기 전까지가 산성 조건에서 구동되는 거겠죠. 이걸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산화 반쪽 반응. 자, 산화 반쪽 반응은 어디 있어요? 바로 역시나 수소가 산화하는 게 산화 반쪽 반응이죠. 그럼 산화 반쪽 반응은 어떻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여기 있는 요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뭐? 산성 조건에서 OH-를 더하면 염기성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걸 더하기 전까지가 산성 반응에서 진행되는 산화 반쪽 반응이겠죠. 써주시면 H2 gas, EH 플러스
AQ EE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이때 여기서 3. 자, 전체 반응 어떻게 만드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기수를 일치시키면 되죠. 바로 여기다가는 곱하기 2 해서 위아래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그때 여기서 전체 반응식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짜잔, 요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진짜로 좀 1번에다가 2번 2배 해가지고 더하시면 정말 저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저렇게 되죠. 자, 이때 요 반응의 전체 전위는 당연히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1.291V로 요 두 개가 어쨌거나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반응식이 일치하잖아요. 일치하니까 이 값은 절대로 다르면 안 되죠. 같아야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퀴즈가 하나 나올 수 있냐면요. 퀴즈. O2 gas 4H 플러스 4E 마이너스 2H2O의 표준 산원 전위가 얼마냐? 이걸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저 간단한 퀴즈에서 저 O2가 산성 조건에서 환원이 돼서 저렇게 2H2O가 되는 반응의 표준 산원 전위는 얼마입니까? 자, 답해 보세요. 시작. 얼마죠? 얼마야용? 답해 보세요. 얼마예요? 답해 보세요. 승우가 얼마예요? 얼마야용?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어디 갔어? 현준, 혜원, 지민, 승우 얼마예요 저거? 저거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저기 이번 시험에 비슷하게 거의 나올 거예요. 저 얼마예요? 몰라? 아, 이 사람 모른다고 해봐요. 지민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에이, 이 사람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아이, 이 사람들 말이야. 자, 이렇게 됩니다. 어쨌거나 똑같은 반응의 전위는 같아야 되거든요. 앞서 염기성에서 구동되었던 전체 반응이 있는데 그 전체 반응과 같다면 그때 전위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 잘 봅시다. 이 반응식은 어쨌거나 여기다가 이걸 더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다가 더한 걸.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요 녀석을 지금 이 반응의 전위를 E01이라고 하면 원이라고 합시다. 이 반응식이 요거니까요. 자, 요 녀석의 전위는 값이 얼마일까요? 바로 0.000V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소기체의 표준 전위니까요. 그럼 수소의 표준 전위는 값이 얼마예요? 0.000V로 정한 거 아니에요. 자,
이걸 0.000V로 정한 거죠. 표준 조건에서 1기압, 그러니까 1기압 1몰 농도일 때. 그럼 얘를 0.000V로 정한 거니까 이놈이 역반응이 돼도 0.000V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전체 전위가 1.291V란 말이에요. 왜? 어쨌건 전체 반응식 같으니까 이거랑 똑같아야 되거든. 그런데 얘를 어떻게 구했냐면 지금은 이거에다가 이걸 더해서 만든 거야. 물론 2배는 했지만 더한 거지. 그러면 전위는 어떻게 돼? 2배, 3배 하지 않고 전위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정의에 따라서 이 값이 얼마? 이거. 이게 이거잖아. 이거. 그럼 이게 0.000V지? 그럼 이제로 원이 얼마라는 얘기겠어요? 이게 1.291V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들 이해했죠?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진민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아이고, 지민,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냠냠. 쉽죠? 예, 그래, 현준아. 그래, 현준이 대단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쉽지만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여기서 염기성의 의미가 뭘까요? 혹은 산성의 의미가 뭘까요? 잘 보세요. 염기성 조건에서 어쨌거나 전체 반응식을 보면 여기에 OH-나 OH-가 표현돼야 안 돼요. 반응물에도 생성물에도 OH-가 표현이 되지 않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염기성의 의미는 여기서 촉매라는 뜻이에요. 산성 조건이긴 한데 어쨌거나 전체 반응식에서는 H 플러스 표현돼요? 안 되죠? H 플러스 표현돼요? 안 되죠? 산성의 의미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촉매라는 뜻이에요. 자, 촉매는 저번 시험 범위이기도 했죠. 바로 반응 속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촉매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우리가 실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촉매, 이 촉매 조건 중 어디가 더 효율적일까요? 사실 이 두 촉매 조건은 효율적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쓰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어떻게 쓰는 거냐? 요 염기성 조건은 실생활에서 써요. 무슨 말이냐? 그 최근에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만드는 그 수소 연료 자동차 있죠. 수소 연료 자동차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염기성으로 구동되는 배터리를 사용해요. 연료전지를 사용해요. 왜냐? 바로 모든 자동차는 항상 무슨 위험이 있어요? 사고의 위험이 있죠. 그러면 수소연료 자동차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염기성으로부터 이렇게 OH-를 항상 싣고 다녀야 되거든요. 얘는 이 자체로 강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소연료 자동차가 만약에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차가 띠굴띠굴 구르고 차가 막 부서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연료전지 안에 들어있는 이런 촉매 물질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OH- 같은 게 누출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물론 강염기가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화상이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 OH-가 그냥 뭐 금속에 닿는다거나 아니면은 섬유, 왜 자동차 시트 이런 게 닿아도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만약에 산성 조건에서 구동되는 요 H 플러스 이런 게 이제 촉매로 사용될 텐데 이게 강산이란 말이죠.
그럼 저런 게 만약에 차량 전복 사고를 통해서 강산이 흘러나와 가지고는 시트에 닿거나 아니면 사람한테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강산은 불납니다. 불. 안 그래도 자동차 사고 나서 곤란한데 거기에서 만약에 산성 조건에 연료전지여 가지고 산이 누출이 되면 그 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차를 태우고 사람도 태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어머 무서워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생활에서 산성 조건의 퓨얼셀을 쓰면 어떻게 된다? 곤란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큰 인명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퓨얼셀을 실생활에서는 염기성 촉매 조건에서 구동되게 세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산성 조건, 이건 어디서 구동을 하느냐? 얘는 바로 군사, 우주. 군사용과 우주 산업의 산성 조건의 퓨얼셀을 씁니다. 왜냐? 산성 조건이 실제로는 더 좋거든요. 산성 조건에서 구동되는 퓨얼셀이 산성이 반응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물질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산성 조건에서 사실은 더 훌륭한 퓨얼셀이 되는데 산성의 위험성 때문에, 강산의 위험성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못 쓰고요. 어디서? 군사용이거나 우주용에서는 산성 조건의 퓨얼셀을 사용합니다. 왜? 군사작전과 우주 산업에서는 사람이 중요해요? 기기가 중요해요? 기기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사작전과 우주에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안정성보다 기계 자체의 효율성, 예산, 이게 더 중요해서 이 두 분야에서는 산성 조건의 퓨얼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왜 우주선 있죠, 우주선 혹은 인공위성에 사용하는 퓨얼셀들은 전부 다 저기에 있는 산성 조건의 퓨얼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중에 그 특별한 직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전투기 시험 파일럿이라거나 아니면 잠수함 승조원들, 이런 사람들을 보험 안 되거든요. 생명보험 못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우주인이죠, 우주인. 이게 왜 저기 막 훈련받고 우주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생명보험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사람의 생명보다는 그 장비의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은 인사사고,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구분되어 사용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